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한국에 목숨 거는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26년에 당면한 냉혹한 과제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이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작고 복잡한 칩이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를 떠올릴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2026년 현재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전략 자산이 되었어요. 역설적이게도 AI가 똑똑해질수록 정작 발목을 잡는 건 두뇌가 아니라 기억력이에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꺼내고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GPU가 있어도 메모리가 느리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걸 메모리월이라고 불러요. 벽에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고 한국 두 회사의 점유율만 합쳐도 90%를 넘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 두 회사가 공장을 멈추면 전 세계 AI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어요. 한때 반도체 황제라 불리던 삼성전자가 이 AI 메모리 전쟁에서 오히려 추격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년 2위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붙던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1등 공신으로 떠올랐고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전해드리려 해요. 첫째, AI 시대에 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토록 중요한지. 둘째,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있는지. 셋째, 2026년 이후 두 기업,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앞에 놓인 냉혹한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빠짐없이 낱낱이 짚어볼게요. AI라고 하면 흔히 GPU를 떠올리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오른 이유도 GPU가 AI의 심장이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심장이 아무리 세게 뛰어도 혈관이 좁으면 결국 쓰러지잖아요. AI 시스템에서 그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GPU가 요리사라면 메모리는 그 요리사에게 재료를 전달하는 조수예요. 요리사가 아무리 손이 빨라도 조수가 재료를 느리게 건네면 요리 속도는 조수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AI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수천억 개를 넘기면서 GPU는 이미 충분히 빠른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모리월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일반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고 TSV라는 기술로 층과 층 사이를 관통하는 초고속 데이터 통로를 뚫은 거예요.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되 엘리베이터를 수천 개 설치한 셈이죠. 덕분에 일반 D램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빨라졌어요. 현재 AI 학습과 추론에 이 HBM을 대체할 상용 기술은 사실상 없어요. 전 세계에서 HBM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세 곳이에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요. 이 세 회사가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상회해요. 왜 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술 장벽이에요. D램 칩을 미세하게 만드는 공정 기술 자체가 수십 년의 노하우를 요구하는데 그 위에 TSV 적층까지 해야 하니 진입 장벽이 2중 3중이에요. 둘째, 수율이에요. 칩을 100개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 작동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공장을 짓는다고 바로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수년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셋째, 고객 신뢰예요. 엔비디아나 AMD 같은 AI 가속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메모리를 자기 칩에 탑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곳은 현재 한국의 두 기업뿐이에요. 중국의 CXMT가 일반 D램 시장에서는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HBM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상당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메모리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구조예요. 2010년대를 돌아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의 동무대였어요. 전략은 명확했어요. 미세공정 전환을 경쟁사보다 반발 먼저 하고 압도적인 생산 능력 CAPA로 원가를 낮춰서 경쟁사가 버틸 수 없는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느냐의 싸움에서 삼성전자는 항상 마지막에 서 있는 쪽이었죠. 이 전략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예요. 같은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뽑아내고 더 많은 생산 라인을 돌리면 칩 하나당 단가가 떨어져요. 이 단가 우위를 무기로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고 후발주자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 하나둘 탈락해갔어요. 초격차라는 단어가 삼성전자의 슬로건이 된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하지만 이 무적의 전략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범용제로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나 밀가루처럼 누가 만들든 규격이 같은 제품이라면 결국 가장 싸게 만드는 쪽이 이기니까요. 그런데 AI가 그 전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2013년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시장이 없었어요.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일부 고객만 관심을 보였을 뿐 대다수는 이걸 누가 사? 라는 반응이었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영역에 꾸준히 R&D를 쏟아붓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은 엔비디아 GPU 수요를 폭증시켰고 GPU는 HBM 없이는 제 성능을 낼 수 없었어요. 갑자기 10년간 조용히 쌓아둔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이 금광이 된 거예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MRDCM UF라는 패키징 기술이에요. HBM은 칩을 여러 층 쌓는 기술인데 쌓으면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수율과 직결되죠. SK 하이닉스의 MRDCM UF는 기존 방식보다 열 관리와 수율 모두에서 우위를 보였고 이것이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는 핵심 요인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는 HBM3 시장을 선점하며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초기 주도권을 놓친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성공의 관성이에요. 디램 시장에서 범용 제품으로 압도적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겹쳤어요. 첫째, 기존 레거시 공정과 범용 디램 재고의 부담이었어요. 이미 대규모로 돌아가는 범용 디램 라인을 HBM 전용으로 전환하는 건 막대한 기회비용을 수반해요. 둘째, HBM 진입 시점의 실기예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밀착하며 기술 검증을 끝내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여전히 기존 사업 구조 위에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셋째, 거대 조직 특유의 의사결정 속도 문제예요. 사업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구조에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던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HBM이라는 시장은 누가 더 먼저 더 좋은 품질로 납품하느냐가 전부인 시장이었어요. 반발 늦은 것이 곧 주도권 상실로 이어지는 극도로 시간에 민감한 게임이었던 셈이에요. 2026년부터 본격화돼 HBM4 세대는 이전 세대와 차원이 다른 도전을 요구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메모리 칩만 잘 쌓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HBM4부터는 맨 아래에 로직 다이라는 연산 기능이 포함된 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파운드리 공정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메모리 회사는 기억 장치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기억하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 메모리 공정과 로직 공정은 전혀 다른 기술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는 건 피아니스트에게 갑자기 드럼도 같이 치라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차세대 접합 기술도 난제예요. 기존에는 범프라는 작은 돌기로 칩표가 칩을 연결했는데 범프의 크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범프 없이 직접 금속과 금속을 접합하는 기술이 필요해졌어요. 이 기술의 수율, 그러니까 성공률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거예요. 현재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강점이자 리스크는 엔비디아에 대한 높은 의존도예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한 SK 하이닉스도 잘 나가지만 반대로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고객 다변화가 시급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CSP에게도 HBM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넓혀야 해요. 또 하나의 구조적 과제는 파운드리 역량이에요. HBM사의 로직 다이는 SK 하이닉스 단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자체 파운드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TSMC 등 외부 파운드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가 생존 조건이에요. 동시에 HBM 전용 라인 증설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기술 투자와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줄타기가 계속될 거예요. 삼성전자에게는 역설적인 강점이 있어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이른바 턴키 전략, 즉 고객사에게 메모리부터 로직 다이, 후공정 패키징까지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다는 가치 제한이에요. 이게 실현된다면 SK 하이닉스가 TSMC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과 실현은 다른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증명해야 할 것은 명확해요. 첫째, 현재 경쟁사 대비 늦어진 HBM 로드맵을 차세대 제품에서 만회할 수 있는지. 둘째, 턴키 전략이 실제로 빅테크 고객에게 비용과 성능 양쪽에서 이점을 주는지. 셋째, 거대 조직의 의사결정 체질을 바꿀 수 있는지. 특히 세 번째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2026년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해가 될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에요. AI 시스템의 설계를 분담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편 중국의 CXMT가 범용 디램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어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에게 했던 치킨 게임을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에게 하려는 구도예요. 범용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 기업들은 HBM과 같은 커스텀 메모리 영역에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결국 핵심은 두 가지예요. 수율과 맞춤형 대응 능력.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면 사업이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를 바꿀 수 없으면 시장에서 밀려나요. 이 두 가지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메모리는 더 이상 기억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AI와 함께 생각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그 장치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에요. 이 사실이 자랑이 되느냐, 혹은 지키지 못한 과거가 되느냐는 앞으로에 달려 있어요.